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네, 오늘 상해 비로그에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책은 고영성 작가님과 신영준 박사님이 공동 집필한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촬영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을 직접 집필하신 작가님들이 유튜브 뼈아대 채널에서 심화 강연이란 영상을 다 올려주셨어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감히 제가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깊이는 제가 따라갈 수 없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해 비로그 채널의 목적은 제가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용기를 내서 이렇게 굉장히 떨리지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완벽한 공부법. 네. 이 책은 책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을 집필한 고영성 작가님과 신영주 박사님에 대해서 책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짤막하게 읽어드리면요. 고영성 작가님은 말 그대로 작가님이세요. 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전문 작가,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영준 박사님은 공학 박사이시고요. 전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 책임 연구원이셨었고요. 지금은 평생교육 컨설턴트로서 수천 명의 학생 및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음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무엇보다 빡독, 빡세게 독서하자라는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완벽한 공부법은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릿말부터 한번 참고해 보면요. 아이고야, 이렇게 있구나. 네. 목표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대인 관계가 힘들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직하고 싶어요. 뭐 등등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고민 같아도 공부가 있다. 핵심에는 공부가 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고민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영수 과목에만 해당되는 시험을 치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에도 여러 고민을 하는데 거기엔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즉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 메타인지, 기억, 목표, 동기, 노력, 감정, 사회성, 몸, 환경, 창의성, 독서, 영어, 일 이렇게 14장 총 500페이지가 넘어요. 이 책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다. 하지만 여정을 다 마친 당신에게는 성장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네.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바로 빡 성장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네. 이것을 내 삶에 다 체화시킨다면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 믿어요. 네. 그래서 이 14장의 챕터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믿음. 이거예요. 완벽한 공부법 챕터 1.
네, 1장 믿음 편인데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부는 믿는 대로 된다. 공부는 믿는 대로 된다. 믿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내용일까 하고 봤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토드 로즈라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토드 로즈라는 친구에 대한 사례부터 시작을 해요. 토드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그의 주변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악취가 나는 폭탄 6개를 교실에 빡 투척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토드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겠죠. 네, 악취가 나는 폭탄 6개. 대단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이 토드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토드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구제불능, 너 구제불능이야. 토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성적도 항상 꼴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토드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변하고 싶고 그거에 따른 노력도 했는데요. 한 번은 어, 시를 써오라는 과제가 있어서 네, 사러리라다 네, 시를 써오라는 과제가 있어서 토드는 3일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했었고 어머니도 자신도 만족하고 심지어 토드는 이 시를 제출하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과제 점수는 F. 네. F. 낙제 점수를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네가 썼다기에는 이 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F를 줬다고 해요. 진짜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얘가 썼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거지. 이것 때문에 와. 토드는 억울하고 화가 났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모든 사람은 노력하면 잘 된다고 하지만 저는 노력을 했어도 F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즉 이미 토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말썽꾸러기, 장애가 있는 아이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리고 이 결과 토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례이지 않아요? 노력을 했는데 토드는 학교에서 자신에 대해 잃어버린 믿음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 이 기대라는 거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믿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돼. 난 할 수 있어.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토드의 예를 들면 토드는 시를 열심히 3일 밤을 새워가면서 써서 갔지만 낙제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선입견에 갇혀버려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자신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죠. 네, 낙관할 수 없게 되었죠. 그냥 기대를 저버리게 된 거고 기대라는 것
그냥 미래의 결과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해서 미래에 관한 이 믿음이 깨지게 된 거죠. 그쵸? 두 번째,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자기 존재에 관한 믿음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토드를 예를 들면 토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 말썽꾸러기, 뭐 그다음에 사고뭉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이 프레임을 토드 스스로가 써버린 거죠.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내 실패가 운명처럼 다가오게 된 거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토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눈빛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 자기 능력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토드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토드 네가 그렇게 생활해왔잖아.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씁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만 집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냐면 토드는 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토드 역시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조금 잘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이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드가 실수했었던 과거의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니 조금 안타깝죠. 좀 아쉽고 네. 물론 토드의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안 됐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악취가 나는 폭탄?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폭탄을 6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을 이 친구가 만들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해요. 전 중학교 때 꽁만 차고 놀았는데. 이 토드의 사례에 대해서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기대, 마인드셋, 자기 효능감. 물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꼭 책 읽어보세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대는 미래에 대한 미래 결과에 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토드는 시를 3일 밤을 새우며 써갔지만 낙제점을 받았고 그 후에도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렇다면 토드는 무기력에 빠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수록 무기력이 학습이 된 거죠. 무기력이 학습이 된다. 책에서는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이 무기력이 학습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무기력이 학습된다라는 것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기력이 학습이 된다. 전 이 말이 조금 무서워요. 네. 결국에는 실패 경험이 쌓이고 계속 실패 경험만 쌓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싫을 것 같고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살기 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네, 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부터 하게 되고, 이걸 왜 자꾸 실패하지 하면서 자꾸 땅을 자꾸 파면서 저를 거기에 계속 깊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이 믿음 편이잖아요. 이 희망적인 것은 비관, 무기력이 학습이 되듯 낙관도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와, 낙관도 학습이 된다. 이거를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찾고 그리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고영성 작가님과 신 박사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상실한 기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 작은 성공을 경험. 2. 강점 주목. 3. 의미와 가치 부여. 4. 성장형 사고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대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 네 번째, 성장형 사고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사고 방식.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변할 수가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것과 반대적인 반대 개념인 고정형 사고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정형 사고 방식은 이미 타고난 대로 고정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온 걸로 설명을 드리면, 고 작가님은 숫자와 통계가 자주 등장하는 경제 경영책 4권을 썼고요.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독서법책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집필하셨었고, 고 작가님은 이 수학과 과학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형적인 수포자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 작가님 본인이 이공계 쪽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라고 써 있네요. 네, 저도 수포자인데. 계속되는 점수 하락으로 인해서 고 작가님이 내린 결론이 수학은 내 머리랑 맞지 않아. 역시 난 인문계 스타일.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형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 작가님은 수학을 회피하신 것처럼 저도 네. 당시 고 작가님은 고정형 사고 방식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고 작가님은 마음이 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 작가님은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숫자와 통계가 자주 등장하는 경제 경영책을 4권이나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형 사고 방식에서 본인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탐독을 했을 것이며 뭐 개독을 했을 것이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4권이라는 책을 쓰셨던 거죠. 네. 지금은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있어서 수준이 높고 실패를 많이 하는 과목일수록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점수가 지금 낮아도 계속 네, 보완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네. 저 역시도 그러지 못했던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반성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오늘 꼭 나누고 싶었어요. 성장하는 방법,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방법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는 믿음,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 뇌는 부지런히 쓰면 쓸수록 신경과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뇌 가소성이라고 32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딱 떠올려졌던 게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어떤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08년, 2010년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TV 뭐 다큐처럼 어떤 할아버지가 영어만 쓰시는데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독학을 하신 거예요. 우유를 마신다, 뭐 어떤 걸 한다, 뭐든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분은 손녀의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물론 제 기억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은, 그분이 영어 학원에 가셔서 이제 제작진하고 영어 학원에 가서 등록하기 전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분이 원어민이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주는 것이 충분한 프리토킹이 가능한 분이다.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분이 정말 혼자 독학한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쓰면 쓸수록 뇌는 성장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신체는 성인이 되면서 퇴화를 하게 되지만 뇌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할수록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첫 번째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이 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성장하니 학습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 공부한다 라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국엔 전제 조건은 또 똑같네요. 꾸준히 하는 것.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 32페이지에 있는데요. 고정형과 성장형, 이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라고 합니다. 고정형은 실패에 직면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피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모든 것은 재능이고 운명이다 라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 고정형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 회피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에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실패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실패를 경험할 텐데, 책에서는
그 실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33페이지에 공부하든 일을 하든 결국 실패는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다. 실패를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믿을 때 성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안타깝고 좀 아쉽고 이런 감정,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는 당연하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오케이 나 실패했어 나 실수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실패를 했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성장형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 파는 가게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런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장인 믿음 편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자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 1장 믿음 편을 보고 제가 8월 달에 적었던 이제 서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낀 점, 감상문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믿음 편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목표하는 내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물론 실패를 맛볼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놀라운,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놨어요. 네. 특히 이 1장편에서 저는 제일 끌리고 다가왔었던 내용은 여기에 소개해드린 성장형 사고 방식도 있었지만 그 기대에서 작은 성공 그리고 뇌의 가소성 믿음편에서는 이 내용이 저는 가장 끌렸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이 힘듦이 나한텐 나중에 이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이 믿음이 굳건하면 정말 괜찮겠죠.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갖고 나아간다 하면 좋겠지만
저처럼 개복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잖아요. 음,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뭐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긍정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강박이 되고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풀리기도 하고 불안한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감정이요. 우리 삶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 이 학습에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공부법 7장 감정편이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감정편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처럼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사례를 들지는 아직은 못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꼭 갖고 가야 될, 꼭 가졌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잘 살자요.